네, 오늘은 TD3 더하기 Behavior Cloning이라는 오프라인 강화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나 논문 읽기 관련된 부분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 알고리즘을 본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논문 관련된 내용은 사실 다 읽지도 않았고,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고, 저는 구현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코드 짜는 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기존에 널리 쓰이던 알고리즘을 최소한으로 변형해서 오프라인 강화학습을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가지고 첫 번째 비디오로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다고 오프라인 강화학습이 뭔지, TD3BC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섭섭하니까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준비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강의를 할 자격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간략하게만 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프라인 RL이 뭐냐 하면은 RL은 Reinforcement Learning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 중에서 오프라인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강화학습이면은 그 에이전트가 환경과 실시간으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패로부터 배우고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학습해 나가는 그런 방식과 좀 대조적으로 오프라인이 붙었죠. 그래서 이미 어떤 방법으로 과거에 수집된 고정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프라인 어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데이터셋은 뭐 사람이 직접 로봇을 이렇게 오퍼레이트 해가지고 만든 데이터셋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폴리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데이터셋일 수도 있을 거예요. 고정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학습되고 있는 폴리시가 학습 과정에서 이제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고 익스플로레이션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미 존재하는 그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이라는 말이 붙었고요. 근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좀 리스키하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있거나 비싸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이 최선이겠죠. 하지만 오프라인 RL은 그냥 일반적인 강화학습과는 다르게 학습시키기가 좀 더 어려운데 그 이유가 학습되고 있는 에이전트가 하려는 행동,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행동에 대한 데이터가 기존에 지금 학습 데이터셋에 없으면은 뭔가 학습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지금 에이전트가 하려고 하는 행동에 분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셋에 있는 행동에 분포하고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고 하며 이런 점들 때문에 오프라이너럴이 그냥 일반적인 강화학습보다 좀 어려워서 알고리즘 클래스도 좀 다른 클래스들의 알고리즘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이너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뭐 그 데이터셋에 있는 스테이트 액션 페어들과 그 다음에 현재 폴리시의 스테이트 액션 페어의 그 분포 자체를 좀 가깝게 하기 위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같은 걸 넣어가지고 두 개의 분포를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방법 TD3 더하기 비헤이비어 클로닝은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는 텀이 붙었죠. 비헤이비어 클로닝은 이제 뭐 행동 복제라고 봐야 되나요? 행동 복제니까 데이터셋에 있는 행동을 복제하려고 하는 텀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셋에 있는 행동과 좀 유사하게 이렇게 폴리시가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텀을 러스에 이제 추가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TD3는 원래 많이 쓰이던 그 온라인 강화학습에서도 많이 쓰이던 그런 벡터크리틱 알고리즘이고요. 유명한 친구고요. 그래서 오늘 강화학습이니까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강화학습을 시켜볼 거냐면은, 걷는 태스크? 이렇게 두 발로 걷는 태스크? 지금 이미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닌데, 그냥 학습 중간에서 그냥 따온 건데, 이런 로봇이 두 발로 걷게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것보단 잘 나가요. 지금 무슨 달에서 걷는 것처럼 이렇게 포즈가 나오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로봇이 두 발로 걷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볼 거예요. 바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필요한 리퀘어먼트들을 깔아야 되잖아요. 리퀘어먼트가 꽤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피직스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때문에 무조코 같은 그 물리 엔진 같은 거를 깔아야 되는데 깔려 있다고 다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게 D4RL이라는 게 이제 뭐지? 벤치마크 같은 건가? 벤치마크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제 두 발로 걷는 거, 워크 말고도 이제 뭐 해프 치타, 호퍼 이런 것들 구현되어 있는 벤치마크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짐도 필요해요. 짐이라는 건 관련된 거래 환경, environment 관련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데 저는 이미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밑에 링크 같은 데다가 requirements.py 같은 requirements 텍스트 같은 것들을 좀 넣어두면은 셋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자동 완성하고 클로드 코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먼저 짜야 될까요? 뭐 먼저 짜야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짜주네요.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바닥부터 짜야 되니까 경고가 되게 많이 뜨는데 데이터셋을 다운받는 위치를 보면 이제 레일이라는 곳에서 다운을 받고 있어요. 근데 레일이 이제 버클리 대학의 전기정보공학과인가요?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에 있는 연구실 같아요. 강화학습하는 로봇 관련된 거 하는 연구실 같은 거. 여기 강화학습 강의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괜히 이걸로 했나? 시간이 좀 걸리네. 하지 말게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하지 말고. 저 직접 해보죠. 인브네임이 햅스타 추천을 하네요. 요거 말고 지금 걷는 거 하기로 했잖아요. 걷는 거 하기로 했으니까 걷는 게 알고리즘 이름이 뭐지? 찾아볼게요. 워커 2D 미디엄 엑스퍼트 V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바로먼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시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인바로먼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explore the environment.
리셋을 하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해볼게요. 좀 랜더 이거 지금 VS 코드만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창으로 뜨면은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뺄게요. 이거 빼고 프린트 옵서베이션 한번 찍어보죠. 옵서베이션 프린트 리워드 액션도 찍어볼까요? 찍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쉐입을 찍을 걸 그랬나? 그래서 옵서베이션 디멘션이 17이고 액션 디멘션이 6개. 그냥 발 2개여가지고 발의 위치 좌표 3개씩 해가지고 6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이거 옵서베이션 17개인데 17개 숫자가 뭐를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미지가 옵서베이션은 아닌 케이스이고 그다음에는 뭔가 그냥 스테이트 같은 거, 각도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진 옵서베이션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환경이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네,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어뢰를 할 거니까 오프라인 어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가져올 건데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데이터셋은 디프 어뢰에서 뭐를 가져올 거냐면 큐러닝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큐러닝 데이터셋이라는 거 가져오고 키를 찍어보라고 하네요. 키들을 찍어보라고 하고 제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아요, 사실. 데이터셋 안에 옵서베이션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17이겠죠? 17일 테고 개수가 찍혀있구나. 1,17 뭐 이렇게 찍혀있구나. 그다음에 액션 쉐입은 뭐 1,6 뭐 이런 식으로 찍힐 거예요. 그래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금방금방 다운받아지네요. 한 200만 건이 있고 200만 건 맞죠? 200만 건이 있고 쉐입은 아까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옵서베이션 17, 액션 디멘션 6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학습을 시키려면 이제 배치 단위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데이터셋. 토치를 사용을 할 거예요. from port.data 데이터셋하고 데이터 로더 가져와서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리플레이 버퍼? 사실 리플레이 버퍼는 아니잖아요. 데이터셋인데 array 데이터셋이라고 하네요. array 데이터셋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트레인 데이터셋은 array 데이터셋 이렇게 만들고 트레인 로더 배치 사이즈 64 배치 사이즈 좀 키워도 될 것 같은데 논문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좀 키우죠. 제가 GPU가 8기가짜리 GPU가 달려있어요. 네트워크 큰 거 안 쓸 거여가지고 될 거예요. 프린트, 넥스트, 이터, 트레인 로더 해가지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텐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텐서로 넥스트 옵서베이션, 뭐 터미널 이런 게 나오는데 터미널이 true, false로 나오네요. true, false로 나오는데 이거는 0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맞나? 이렇게 되나? 되겠죠? 그래서 가져오는 항목을 보면은 observation, action, reward,
넥스트 옵서베이션, 그다음에 터미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저희의 트래젝토리에서 샘플된 튜플이에요. 그래서 S, A, R, S 프라임, 던이죠. 던도 있기는 한데 하여간에 S, A, R, S 프라임을 이미 제공을 합니다. 이미 제공을 하는 게 요게 지금 기본적으로 뭐 큐러닝 같은 거 학습시킬 때 이런 튜플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큐러닝 학습시킬 때 이런 튜플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이미 데이터셋으로 묶어가지고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큐러닝 데이터셋에서 이걸 가져오면은 좀 편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만들어줘야 될까요? 뭐를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모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Create models. 모델은 일단은 TD3 알고리즘을 잠깐 살펴보고 어떤 모델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예, 스피닝업에서 나온 TD3, 트윈 딜레이드 DDPG 관련된 설명서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좋은 게 요게 있어요. 요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보면서 짰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알고리즘 자체는 애프터크리틱인 것 같아요. 큐 펑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폴리시 파라미터 여기 나와 있죠. 폴리시 파라미터하고 큐 펑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어 요거를 보면서 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창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모델 만드는 것까지는 모델은 그냥 저창 안 띄워놓고 만들고 나서 알고리즘 짤 때, 그 트레이닝 루프 짤 때 저거를 좀 참조를 하면서 일단은 계획을 세워보자면 TD3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TD3 더하기 BC로 이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TD3 더하기 BC 요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요 기본 바닐라 TD3에서 별로 변한 게 없다. 그냥 간단한 모디피케이션 몇 개면은 훈련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TD3 바닐라 TD3를 완성을 하고 나서 거기다가 논문이 소개한 그 추가적인 로스 텀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네트워크가 그 사이에 잠깐 제가 찾아봤어요. 공식 레포를 뒤져왔는데 그 사이에 액터가 일단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액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딤, 액션딤, 맥스액션 같은 것들을 받으라고 하네요. 봤죠? 그래서 얘는 스테이트딤, 그 다음에 액션딤을 이것도 좀 해주지. 그 다음에 맥스액션 플로트로 갔네. 플로트가 아닌가? 플로트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딕이 필요하다고 하죠. 크리딕이 필요하고 크리딕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딤, 액션딤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봐도 뭐 17이죠. 얘는 17이고 얘는 6이고 이건 모르겠어요. 맥스액션은 모르겠고 벡터하고 크리딕이 있고 보통 타겟 네트워크를 하나씩 두죠. 그래서 액터 타겟 이걸 복사해 오면 됩니다. 커피점, 딥커피, 더 그다음에 크리딕도 복사를 해가지고 크리딕 타겟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메인 인포트 커피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어 줄 거니까 음, 파일을 새로 만들지 말고 여기다가 다 만들도록 할게요. 임포트 톨치 그다음에 from 톨치 임포트 nn 여기다가 액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공식 임플리멘테이션이 간단하거든요. 이게 TD3BC가 공식 그 구현체가 있는데 공식 구현체하고 똑같이 맞추는 게 좋겠죠? 공식 구현체하고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잠시만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좀 잘 짜주네요. 어디서 찾아온 거야? 공식 레포에서 긁어 왔나? 이거 왜 이렇게 자동 완성이 잘 되죠? 보면은 리니어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적인 디멘션 256 쓰고 있고요. 세 층밖에 안 되는 그냥 리니어 레이어 3개만 깐 단순한 MLP 네트워크예요. 근데 특이한 면은 좀 있다면 이제 끝부분에서 맥스 액션하고 액티베이션으로 탄젠트 H를 쓰죠. 그래서 탄젠트 H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맥스 액션에서 플러스 맥스 액션까지 범위를 갖는 액션을 아웃풋하는 그런 네트워크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쪽에서 말하는 액터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 인바이러먼트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액션을 이제 골라가지고 그 액션 가지고 인바이러먼트와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데, 그때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현재 스테이트, 현재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그런 객체. 현재 스테이트가 주어지면은 잘 고민을 해가지고, 고민이라는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다. 뉴럴 네트워크로 잘 고민을 해가지고, 아,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다음 액션 결정해주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크리틱 네트워크도 필요로 할 건데, 그래서 크리틱 네트워크는 일단 완성을 시켜놓고 하는 일이 뭐를 하는 네트워크냐면은, 어떤 스테이트하고 액션이 들어와요. 스테이트하고 액션이 들어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크리틱 네트워크는 이 스테이트에 이 액션을 취하면은 네가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 정도야. 라는 것을 돌려주는 네트워크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죠. 프리딩 네트워크가 이제 잘 훈련이 됐다라면은 그걸 되게 정확하게 돌려줄 거예요. 이 스테이트에 이 액션을 취한 것의 그 가치, 그랬을 때 평균적인 리워드가 얼마일지를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고 하면은 액터 입장에서는 이제 이 크리딕이 주는 점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크리딕이 이제 액션을 넣으면 점수를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 점수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액터를 훈련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액터하고 크리딕이 같이 훈련이 되면서 정교해지는 뭐 그런 식의 알고리즘, 이 액터 크리딕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딕의 구조를 보면은 안에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2개가 있어요. 포워드 함수 안에서도 이제 독립적인 네트워크 2개가 있고 일단 그냥 간단한 MLP이네요. 그래서 2개를 이제 Q1, Q2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결국은 이제 아웃풋하는 거는 숫자 하나죠. 점수입니다. 평균적인 기대되는 리턴 값을 불려주게 되고. 근데 왜 2개가 있을까요?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Q 함수를 2개를 쓰느냐. 이론이 있다고 하는데, 뭐였더라? 이제 하나만 있으면은 Q 값을 좀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 Q 값보다 좀 크게 학습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학습하는 그 학습의 타겟, 학습의 그 레이블 타겟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맥스 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사실 좀 Q 함수가 실제 가치, 실제 밸류를 오버에스티메이트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Q 네트워크를 2개를 만든 다음에 얘가 준 점수하고 얘가 준 점수의 최소값을 쓰려고 이렇게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 돌리는 거 보면은 그냥 독립적으로 돌려요. 독립적으로 돌려서 컴퓨터를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네트워크는 됐죠? 네트워크는 됐으니까. 네트워크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하면 좋을까요? 훈련시킨 루프를 만들어야죠. 훈련시킨 루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옵티마이저 먼저 깔도록 하겠습니다. 롱레이트 빼주죠. 빼주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루프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덤이라고 하냐는, 덤이를 원하지 않는데. 복잡하죠? 다 지우고 이거 직접 짜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중요하니까.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트레인 로더가 리턴하는 게 5개죠. 5개인데 이렇게 리턴을 합니다. observation, action, reward, next observation 많죠? 많은데 투플로 받을게요. state, action, S, A, R, reward 그 다음에 S 프라임, state, 그 다음에 done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W 쓸까? 페이퍼에서 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페이퍼에서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담으로 냅두겠습니다. 자동 완성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일단은 기본적인 건 해야 되죠. 기본적인 건 해야 되고 GPU가 있으니까 다 수다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쉐입들은 이제 저번에 봤었죠. 그래서 쉐입이 어떻게 나오는지 위에서 봤었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TD3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 스피닝 업 도큐멘테이션을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D3 도큐멘테이션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Observe status and select action. 액션은 다음과 같이 셀렉트를 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폴리시는 이게 액터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액터 네트워크인 것 같고 음, 액션은 액터 스테이트 요거를 하라고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 노이즈를 더하라고 합니다. 노이즈를 더하라고 하는데 전기분포에서 가져오라고 하죠. 노이즈에 근데 크기가 없나? 크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파라미터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이 값들은 일단은 추천해 주는 대로 적고, 그 다음에 그 레포, TD3 공식 레포에 가가지고 좀 코드 맞게 짰는지도 제가 점검을 할 겸, 저 숫자들도 좀 나중에 맞춰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짜라는 대로 짤게요. 그다음에 순서가 맞나요? 이거 더하고, 액션에다가 랜덤 노이즈 더하고, 그 다음에 클램프 하고, 그래서 액션을 셀렉션을 했어요. 셀렉트, 액션, 모드, 노이즈.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액션하고 지금 겹치잖아요. 요 액션하고 겹치니까 이름을 좀 다른 걸로 해보죠. 이름을 좀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new 액션. 네.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나요? execute A in the environment. 근데 요거는 온라인 시그널이잖아요. 지금 요게 없어요. 지금 저희 오프라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없습니다. execute A in the environment. environment와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resolve the next state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없고요. 없고. 템트 업데이트.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네요. 요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randomly sample a batch of transition 배치 샘플 했죠? 샘플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타겟 액션 타겟 액션을 정할 때 공식이 조금 틀렸어요. 조금 틀렸는데 뭐냐 노이즈 시그마 스탠다드 해서 뽑고 나서 얘를 클램프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노이즈 클립 노이즈 네, 이런 식으로 0.5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맞죠? 스테이트네. 야, 이거 너무 실수 많이 해가지고 이거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select action with 누구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S, A, R, S 프라임 하고 나서 그 다음 걸 뽑은 거죠? A 프라임을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트 타겟 밸류를 하라고 합니다. 컴퓨트 타겟 밸류. 리워드 더하기 저 텀인데 일단은 클릭 네트워크를 돌려주고 점수 두 개를 돌려준다고 했죠? 그래서 넥스트 스테이트하고 넥스트라고 읽을 거예요. 이런 넥스트 액션. 넥스트 액션을 넣으면은 타겟 큐 두 개를 돌려주고 그 중에서 민을 가져와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 잘 나오네요. 타겟 큐는 리워드 더하기 1 빼기 던. 요걸 위해서 아까 던을 불리한 타입에서 플루트 타입으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 넣어주고 디스카운트 팩터를 감마라고 해가지고 바깥으로 뺄게요. 감마. 그 다음에 두 개의 큐 중에서 마이너스. 요 y 민. 왜 민이냐고 하면은 어 게이트 게이트 그건가? 오버에스티메이션. Q의 오버에스티메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둘 중에서 미니멈을 쓴다. 그 다음에 Q의 타겟을 뽑았으니까 Q 펑션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네요. Q 펑션 업데이트를 하라고 합니다. 하죠. 잠시만요. 두 개잖아. 로스도 두 개인가 그러면? 그런 거 맞죠? for i는 1, 2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크리틱 로스는 몇 프로 인풋을 할까요? 그치?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프리딩 로스를 지금 어떻게 잡는 거냐면요. 어, QSA잖아요. QSA하고 이하고 뭐에 이제 MSE 로스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R 더하기 감마 곱하기 이게 이번 스텝에서의 벨만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를 벨만 업데이트라고 하고 그래서 QSA라는 값을 어디에다 붙여주냐면은 현재 리워드 이 SA를 해서 환경에서 얻은 리워드 더하기 이제 다음 스텝에 Q가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Q 타겟으로 들어가는데 빼기 B 요 값으로 하여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로스를 계산을 하는 거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없는 것 같고 아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기다가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저희 프리딕 타겟 네트워크잖아요. 타겟 네트워크 조금 그라디언트가 전혀 필요가 없죠. 타겟 큐 이런 거 할 때도 그라디언트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절대적으로 없고 특히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깨끗하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optimize the critic 하라고 합니다. update the queue function by one step of gradient descent라고 하니까 optimize the critic을 하면 되고요. 로워드 순서를 제멋대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나요? 지금 매 스텝마다 폴리시를 업데이트 하지는 않고 폴리시는 가끔가다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폴리시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if if는 아니고 두 번에 한 번, 두 번에 한 번 해줄 거예요. 어, 네, 제가 할게요. 그래서 크리딕이 두 번 업데이트 될 때 폴리시는 한 번 업데이트 되게.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다음에 좀 비디오 찍는 거에 익숙해지면은 충실한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다시 설명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려면은, 그라디언트 어센트, 요거를 사용하려고 하네요. 요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액션을 가져오죠. 액션을 가져오면서, 요걸 가져오고, 이미 했는데? 넥스트 액션 아닌가? 아, 이건 넥스트 스테이트였구나. 그럼 얘를 여기다 옮길게요. 이것도 필요 없잖아요. 이것도 지금 옵티마이즈 하려는 거는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건데 두 번에 한 번씩 여기서 하려는 건데 그렇죠? 폴리시 업데이트 하려는 거는 여기서는 안 하는 거죠. 폴리시 업데이트 없으니까 그레디언트 변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은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돌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파이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파이가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 Q 함수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돌리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딕에서 이게 자동 완성을 했을 때 저번에 요거를 자동 완성을 해주더라고요. FQ1이라고. 뭐라는 거냐면은 지금 Q1, Q2가 있는데 그냥 Q1만 돌리는 거예요. Q1만 돌리는 건데 이게 있더라고요. 자동 완성이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왜 필요하지 했는데 이런 데 쓸모가 있네요. 이런 데 쓸모가 있습니다. 점 Q1. 근데 이거 자체가 로스네요. 벡터 로스네요. 마이너스. 민.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옵티마이즈 하라 그러네요. 업데이트 폴리시라 그러니까 옵티마이즈를 하라고 하네요. 레코드 스텝 제로 그래야 돼. 좋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부분에 딸려 있죠. 업데이트 타겟 네트워크 위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 어떻게 할까요? 폴리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5.995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죠. 크리딕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크리딕 타겟 네트워크가 있는데 크리딕 타겟 네트워크는 크리딕이 즉각 업데이트가 되는데 반해서 크리딕 타겟 네트워크는 조금 더 이제 좀 뒤에 레깅하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 크리딕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이 크리딕 타겟 파라미터에다 흘려주는 거예요.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벡터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에다가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벡터의 파라미터를 계속 이렇게 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타겟 네트워크가 왜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네트워크에 비해서 왜 천천히 업데이트되느냐. 0.50은 되게 작은 숫자잖아요, 사실. 이게 1에 가까우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원래 데이터를 유지를 하고 0.005 정도만 새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로 지금 갈아치워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되게 천천히 따라서 업데이트되는 건데 왜 이런 네트워크, 타겟 네트워크가 필요로 하냐면은 안 그러면은 요 크리딕 네트워크가 어디 쓰이냐면은 여기 타겟에 쓰여요. 타겟 발류. 그렇잖아요. 크리딕 타겟 발류에서 쓰이잖아요. 근데 타겟 자체가 만약에 이게 빨리빨리 업데이트되는 놈이었으면 이게 이제 매 스텝마다 업데이트되는 놈이었으면은 타겟이 계속 바뀌는 거죠. 타겟이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중에 좀 움직이는 타겟 맞추기 같은 느낌이 돼요. 그래서 좀 천천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꼬리를 쫓는 격이죠. 만약에 이거를 현재 업데이트되고 있는 크리딕을 쓰게 되면은 내가 옵티마이즈 하려고 하는 그 목표물 자체가 계속 나랑 같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크리딕 타겟을 만들어 놓고 크리딕 타겟을 안 쓰죠. 크리딕 타겟을 안 쓰는데 어, 크리딕 타겟이 아니라 뭐야? 이거 액터 타겟. 액터 타겟을 만들어 놓고 액터 타겟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액터 타겟이 쓰이는 데가 있을 텐데. 액터 타겟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액터에서 뽑으면 안 되고 넥스트 액션을
저 타겟에서 뽑아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루프 자체는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조금만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로스를 찍어보죠. 로스를 찍어보죠. 어, 두 번에 한 번 요거 할 때 여기서 찍을까요? 여기서 찍죠. 프린트. 네. 인트그레이션. i가 아니죠. i는 트레이닝 스텝스 해주고 트레이닝 스텝스는 덤이 아니라니까. 해주고 트레이닝 스텝스가 어디지? 선이 여기죠? 트레이닝 스텝스는 1 이렇게 들어갈게요. 너무 자주 찍힐 것 같죠? 그쵸? 너무 자주 찍힐 것 같으니까 if train step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돌아도 이상한데? 한 번에 도나? 도는 것 같죠? 플루트가 없대요. numpy.bool 오브젝트 has no 여기 없대네. 플루트가 없대네. 잠시만요. 전에 해놓은 거를 슬쩍 보고 S타입. 저 이거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S타입 mp.float 32. 이렇게. 이게 다 볼트 numpy에서 np를 안 해줘가지고 생긴 문제입니다. 돌아도 신기한데. 지금 녹화하면서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얘도 신기할 거. 스트링 오브젝트에서 너무 후다가 없다고? 어디서 났죠? 스테이트는 스테이트선 후다 114번. 스트링 오브젝트? 뭐가 스트링이니? 데이터 로더가 잘못됐나? 이러면 될 텐데. 딕셔너리구나. 딕셔너리 말고 튜플 베이스드로 갈게요. 튜플로 받으니까. 네.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스 줄어드는 거 조금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루프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잘 줄죠? 잘 줄어요. 잘 줄고 크리딩 로스가 나가나? 크리딩 로스가 좀 웃기네요. 크리딩 로스가 왜 올라가지? 일단은 이밸류에이션 루프를 짜고 나서 저거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적으로. 네.
희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밸류에이션 루프를 짜볼게요. 이밸류에이션 루프를 전번에 한번 해볼까요? evaluate policy, evaluate, evaluate 모델, 인분의 1, 벡터? 벡터 줘야 되죠. 클릭은 필요 없죠. evaluate 모델, 인분의 1 벡터, 얘는 필요 없고, 자동 완성. return average reward. 근데, 스트릭 하나, 여기서 저희가 논문에 있는 점수를 좀 재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논문에 점수가 있더라고요. 논문에 이 점수들이 있어요. 이 점수를 재현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점수를 어떻게 가져오나 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before score라는 게 있었어요. before score는 eval in부에서 get normalized score 여기 100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 점수를 보면은 논문에 있는 점수하고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열 에피소드 정도 잡도록 할게요. 지금 하는 거를 보면은 일단 액터를 멈춰주고요. 액터를 eval로 해주고 그다음에 해주고 이 액터 가지고 액션을 뽑아요. 액션을 뽑고 그 액션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다음 스테이트를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얻은 리워드를 계속 누적해 나가요.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입니다. 그래서 before의 스코어는 네. 자, 여기까지 보면 일단 기본적인 TD3 알고리즘 자체는 완성이 됐어요. 기본적인 TD3 알고리즘은 완성이 됐는데 일단은 얘로 학습을 돌려볼게요. 얘로 학습을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그 TD3에서 비헤이비어 클로닝 텀을 더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BC가 어느 부분에 이제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그 변화를 적용을 한 다음에 다시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적용해줄 간단한 적용해줄 점이 있어요. 왜냐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줄 거예요. 로즈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observation, 액션 말고 next observation.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해주나? 그쵸? 넥스트 옵서베이션도 이렇게 항상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따로따로 해줘야 되죠. 좀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넥스트 옵서베이션에 옵서베이션 하나씩 땡긴 거잖아요. 하나씩 땡긴 거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셀프로 시간이었군.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스테이트를 데이터셋에서 가져오는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밸류에이트는 여기가 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가 하게 되죠. 바깥에서 민하고 스탠다드를 좀 받아와가지고 스테이트를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스테이트를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주고 이런 트릭 하나, 이런 트릭 하나. 네. 스테이트를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다음에 이 숫자는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숫자 자체는 이제 자동 완성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니다. 하나가 안 맞아요. 요게 0.2.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좀 트레이닝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비헤비어 클로닝 텀을 더하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적인 바닐라 TD3 알고리즘이고, 바닐라 TD3 알고리즘 오프라인 강화학습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사항들을 논문에서 제시하는 대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논문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간단하죠. 이 두 개만 추가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로스에 들어가면 되냐면은 Q를 사용하는 로스, 그러니까 액터 로스죠.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람다라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이런 텀이 있어요. 이런 텀을 쓰는데 점 0.1은 안 곱해줘도 쓰죠. 그 다음에 곱하기 람다. 람다가 람다. 람다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인데 1 나누기 Q의 크기? Q의 크기 이걸 바깥으로 빼줘야 되겠네요. 1 나누기 Q점 앱솔루트 점 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디테치를 하라고 하네요. 디테치? 디테치? 네, 디테치 있어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더 나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TD3는 지금 망한 것 같아요. 지금 D4의 스코어가 계속 마이너스를 지키죠. 이건 망한 것 같으니까 지금 변경사항들을 만들었죠. 비헤비어 클로닝 텀들을 더해줬어요. 요게 이제 비헤비어 클로닝 텀이 되겠어요. 앞에 있는 거는 노멀라이제이션이 됐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이제 L1 노멀라이제이션 텀이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액션하고 그다음에 이 액터가 뽑은 액션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셋에 있는 액션의 간극을 좁히는 그런 비교를 프로모터 넣었더니 바로 효과가 나타나. 비포의 스코어가 80점을 찍죠. 아까는 어땠죠? 아까는 비포의 스코어가
전혀 개선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저걸 더해주자마자 디폴트 스코어가 87점을 찍습니다. 크리딩 로스가 좀 안정이 됐어요. 크리딩 로스가 아까 폭발을 했었죠. 큐로스가 폭발을 했는데 지금 고친 거는 사실 큐로스 쪽을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에털러스 쪽을 고쳤죠. 크리딩 로스를 고친 게 아니라. 근데 스코어가 잘 올라갑니다. 요거가 뜨는 거는 세임 쉐입이긴 한데 238이 뜬 거를 보니까 238이 뜬 걸 보니까 개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데이터셋의 개수가 문제인 것 같고 드럼라스트를 추도해주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가 88점 정도 가네요.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90점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워커 2D 미디엄 엑스퍼트가 101점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플러마이너스 9.3 정도 나왔는데 좀 떨어지네. 이게 학습을 오래 시키면 떨어지나 이게? 그럴 수가 있나? 학습을 너무 오래 시키면은 뭔가 오버피팅 할 수가 있나? 91점이 나왔어요. 91점이 나왔으니까 100점대도 나오는지 보죠.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91점 정도로 비슷하게 하거네. 재현이 됐다. 이 플러마이너스 9.3점 안에는 든다. 하는 걸로 지금 망했죠. 지금 여기가 터졌죠. 그래서 터지기 전까지만 디포럴 스코어가 91.90까지 논문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라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